가입자분이 사망하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좌를 그대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요즘 재정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알뜰살뜰 모아서 준비한 연금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정려도 안 되고 상속도 아주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국민연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 리스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까지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남아있는 배우자가 100%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연금, 예컨대 퇴직금을 넘겨받은 IRP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가입한 IRP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저축펀드, 이 같은 일반연금조차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정리하거나 사망 시에 상속할 때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연금부자 1타 강사 이재문 팀장님 모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어지는 고민으로 연금 계좌를 자녀나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세금도 또 상당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도 어쨌든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정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자체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 자체는 명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건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계좌의 명의를 바꿔서 자녀에게 넘겨준다거나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의 이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금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오직 가입자분이 사망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계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가입자분이 사망하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좌를 그대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자체를 승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자체를 승계하는 방식과 그 계좌를 해지해서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나마 쉬워 보이는데 승계를 한다. 승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배우자에게만 승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는 안 되네, 그죠? 예, 자녀는 원한다고 해도 승계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녀의 경우는 계좌를 해지해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상속이냐 아니면 계좌를 승계하냐에 따라서 연금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세금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계좌 해지 후에 현금으로 상속을 한다면 해지 시점에 연금 계좌에 남아있는 재원들의 연금소득세를 전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는 별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자, 해지하면 연금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세금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연금을 해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보통 주어지게 되는데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통 퇴직금 재원은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30에서 40% 그리고 올해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 최대 5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받으신 원금과 운용수익은 전액 연금소득세 5.5%에서 3.3%까지 저율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받고 그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인출하셨다면 연간 1,50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인출하셨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6.5%까지도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사망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계좌 해지를 하고 현금으로 상속받는 게 좋을까요? 연금 계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신 분들을 계좌 해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내에 퇴직금 재원이 아직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해지하면서 퇴직소득세를 한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금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즉 상속세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을 먼저 내고 나면 상속 재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상속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운용수익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액 저율과세를 받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상속세 과세 구간에 걸리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연금 계좌 자체의 명의를 바꾸는 건데 이게 승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승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의 승계를 선택하게 되면 당장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이 그대로 전체가 상속재산이 포함이 돼서 상속세는 계산하게 되고요. 명의 자체가 배우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승계 이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그 연금소득은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고요. 그때부터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 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녀한테는 되지 않는다. 앞서 우리가 언급해 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죠? 네. 자, 그렇게 승계를 하면 당장은 연금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장점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연금계좌가 따로 없으시거나 아니면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좀 더 장기간 그대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승계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승계 후에 배우자분이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도 낮지만 그것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연금 계좌를 배우자 사망할 때 해지하느냐 그리고 현금으로 상속받느냐 아니면 계좌 자체를 승계받아서 나의 남은 배우자의 연금 소득으로 사용하느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계좌 잔액이 크고 퇴직금 재원 비중이 높다면 해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분이 별도의 연금계좌 없이 세제 혜택을 장기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승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금 계좌의 상속과 정려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가 연금으로 받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또는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정려 또는 사망 시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연금 계좌의 생전 정려는 불가능하고 사망할 때는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상속받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연금 혜택을 그대로 승계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만약 사망으로 해지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마지막으로 배우자만 승계가 가능하고 장기간 세제 혜택을 이어가려면 승계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